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지 좌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1250명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뭐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로 53,000명 어저께 나왔고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02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4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좀 정신 차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드디어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백신 맞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기 때문에 알아서 맞으라고 그렇게 또 백신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지를 좀 남겨두기는 남겨뒀어요. 하지만 이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을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하라고 그렇게 어저께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래도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은 여러 리더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좀 권장 좀 하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파우치 국장이나 여러 의료 종사자들이 트럼프의 지지자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권장 좀 하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압박 좀 받으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어제 한 뉴스에서는 임신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어느 한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면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산부한테 맞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뉴스 계속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 분명히 확실하게 많은 미국 기업인들한테 중소기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중에 더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제 대출이나 세금 공제 등 그런 것들로 아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 새롭게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큰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거라고 하고,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40만 불 이상 버는 엄청나게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자 증세 같이 더 증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빈부격차를 줄여주겠다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7주 연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학교 리오픈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브라질은 계속 난리 났습니다. 브라질 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또 새로운 신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어제 단 하루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900명 나왔고요. 2,900명이요. 미국보다 거의 두 배가 넘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3,000명 나왔습니다. 83,000명. 브라질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브라질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중단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브라질에서 퍼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브라질에서 새로 생겨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예요. 새로 생긴 거. 더
강하고 더 쉽게 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대유행이 되다 보면은 더 빨리 퍼진다고 하니까 좀 미국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모임 나가지 않으면서 백신 빨리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브라질은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국제 금융기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특히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랑 똑같이 했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미국을 지금 따라잡고 미국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는데요. 정말 민폐국이 됐습니다. 민폐국이 됐어요. 트럼프를 따라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유럽의 메디신 전문가, 그러니까 의학 전문가, 약사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메디신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위험보다 효과가 더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혈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블러드 클럿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 있는 20개 넘는 나라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요. 지금 접종 취소를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서스펜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접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3차 대유행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게 훨씬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65세 이상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괜찮다라는 그런 권고 사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스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계속 뉴스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 위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유혈 사태, 유혈 진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이제 군부대에서 마셜러 계엄령을 선포를 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를 한 뒤에 총 쏘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뭐 대놓고 막 총을 쏜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일요일날 미얀마에서 사망한 자,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사망한 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총 평화로운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시위자들 사망한 자의 수가 누적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갔다고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얀마 요 군부대 요 쿠데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지금 평화롭게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부대에서 계속 총을 쏘고 있으니까 시위대들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군부대는 군부대, 시위대는 시위대. 점점 미얀마에서는 더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유엔이나 뭐 미국에서나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로만 말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어저께 엄청나게 큰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인종 혐오 범죄 그리고 총격 사건 두 가지가 굉장히 얽혀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브리핑을 받아가지고 FBI에서도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아틀란타에 있는 졸지아에서 거기에서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거기에서 21살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21살짜리 백인 남성이 총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마사지 샵 있잖아요. 이 아시아 마사지 샵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총을 연쇄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을 막 쏴가지고 8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7명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이나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21살 백인 용의자를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백인 용의자의 페이스북이나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시아 혐오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거고, 이 중국은 전 세계 악이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을 했던,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남겼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도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빠져들어야지, 이렇게 심각하게 빠져들면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사시는 수많은 아시안 분들이 아시아 혐오 범죄 때문에 무서움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밖에 돌아다니시거나 이제 길거리 걸어 다니실 때 꼭 조심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혐오 범죄, 미국에서는 이제 2.5배나 늘었다고 하거든요. 혐오 범죄가.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아시안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 이 아시안들이 이제 총기 구매하는 게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 늘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폭력적인 이런 사태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촉발시킨 장본인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생각 없이 한 말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를 못할 거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가지는 않지만 요것도 당연히 트럼프 편을 들 것 같고요. 이게 무슨 트럼프 탓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트럼프 탓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시아 혐오 범죄나 인종차별적인 거, 그거 더 심해진 거 트럼프 탓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에 이 쿠오모 주지사가 성추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쿠오모 주지사는 분명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어저께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2022년도에 치러질 이제 중간 선거를 보고 난 뒤에 자신이 2024년도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난해 이 대선 때 러시아랑 이란이 대선 선거 개입을 했었다라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그렇게 밀어줬다고 해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적대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미국이 망하는 꼴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에 트럼프를 밀어줬다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 안 된 게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어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이 어쿠아리움이 지금 캘리포니아가 수많은 지역들이 퍼플 티어에서 이제 레드 티어로 내려가가지고 이 어쿠아리움이 리오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물관들이나 이제 동물원들 하나둘씩 계속 리오픈을 할 것 같아요.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은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봤을 때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완화를 하고 있고 리오픈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픈을 0에서 100으로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지역의 어느 한 웨어하우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웨어하우스는 폭죽이 있었던 창고라고 하고요. 이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불이 나는 바람에 폭죽이 터져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온타리오에 있는 어느 한 웨어하우스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진짜 엄청난 폭발, 엄청나게 크게 폭발이 났고요. 이것 때문에 2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피해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 소원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소원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제 핵심 멤버들은 트럼프 지지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를 굉장히 추종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트럼프를 지지를 하니까 트럼프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다운하고 믿지 않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사라져가지고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어느 한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인근 주택 지역에 떨어지면서 SUV 차량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SUV 안에 타고 있던 4살 박이 아기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요 사고 때문에. 그러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나 옆에 이제 승객 2명도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총 3명이 사망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플로리다에서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에서 어느 한 트럭이 엄청나게 빨리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또 다른 차량을 박으면서 사고가 났는데, 이 트럭에 타고 있던 8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을 한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이 멕시코에서 밀입국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멕시코 근경에서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입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한 SUV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태운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뉴스에 올라온 요 사건이랑 굉장히 빼박았네요. 빼박았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도 좀 혼조세로 지금 주식시장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소폭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혼조세고요. 오늘 어떻게 주식시장이 흘러가는지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이나 어제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혼조세, 미국이 혼조세에 있는 이유는 오늘 연준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뭐 또 다른 뭐 말들이 있겠죠. 연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 그리고 어제는 이제 혼조세에 지금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오늘 연준이 발표를 할 때는 기준금리 0%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식시장 뉴스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인들 오늘까지, 수요일이죠. 오늘까지 수백만 명이 스티뮬러스 책 1,400불 받을 거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이제 젯블루 항공사에서 승무원 이제 복귀 요청을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 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계속 회복세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항 이용 그리고 예약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거의 막 회복세가 막 가팔라가지고 이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복스웨건 이제 CEO는 이제 4년 안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고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3년도부터는 복스웨건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요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에서는 발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LG 화학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등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반면에 복스웨건 주식은 또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스웨건 CEO가 유럽 전 지역에 6개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생산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충분히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은 복스웨건이랑 그리고 도요타거든요. 이 두 기업 중 하나인
복스웨건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한테는 좀 굉장히 좋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혼다 자동차에서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공장 5곳을 지금 중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주일간 공장 가동 중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또 반도체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부족, 그리고 반도체 부족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품들을 만들 수가 없겠죠. 반도체 부족 그리고 부품 부족 때문에 이 공장 5곳을 일주일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에서는 이 반도체 부족 상황이,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상황이 더 지속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폭스콘에서 이 전기차 생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생산을 하는 이 공장을 멕시코나 미국에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매체들에서 이 폭스콘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애플의 전기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폭스콘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애플과 그런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이 전혀 오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혹을 부인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폭스콘에서는 멕시코나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생산 공장을 만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폭락을 계속 하다가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소폭 상승세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56,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미국이 재고가 4주 연속 증가를 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유가는 내려갔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